사실 그거 난 사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왜냐면 그게 보장해주지는 않는데 그런 말을 함으로써 셀러분들이 특히 이제 나 경험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알지. 아는데 초보자분들은 그래도 우리나라 분들 있잖아. 처음이니까 플랫폼에서 하는 말을 100% 믿어.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쿠팡에서 플랫폼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나중에 까보면은 정산할 금액이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한테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 중에 그럼 뭐가 더 빨리 뭔가 매출이 나고 성과가 나오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쿠팡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왜냐면요,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 컵을 판다라고 했을 때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검색자에 따라서 검색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정된 순위가 노출이 되거든요. 네. 근데 쿠팡은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했을 때 3.3%에 뭐 해서 한 5.3% 정도? 5% 정도 수수료에서 다 가는데 쿠팡 많이 나네요. 쿠팡 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거의 2배 이상, 아, 2배 이상이 나나요? 2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위탁 판매를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이 들어가기는 조금 쉽지 않은. 왜냐면 팔아도 남는 게 없겠네요. 스마트 스토어, 쿠팡 둘 다 쉽지 않고요. 네, 둘 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지난 방송에 김 대표님께서 왜 조회수가 안 드냐. 너무 속상하다라고 하셨더니 갑자기 조회수가 늘었어요, 지금. 좀 불쌍해서 봐주셨나 봐. 저희 최근 컨텐츠 중에 셀투브가 제일 많아요, 지금. 네. 2,000 넘었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김 대표님 소감이 어떠신지. 저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녹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자꾸 뭔가 아이디어가 자꾸 새로 생기고 그래서 멈춰야 되는데 이게 바쁜데. 혹시 셀투뷰 2,000, 지금 저희 녹화 기준으로 지금 제가 2,000 넘는 거 확인했거든요. 혹시 김 대표님이 어떤 인맥을 풀어가지고 조회수를 높이신 건 아닌가? 아니요. 아, 그래요? 네, 그러진 않았고 네. 네, 또 저희는 자연 조회수를 일단 올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네. 하여튼 그냥 간절한 기도가 좀 기도까지. 네. 아, 기도까지요? 하늘에 닿지 않았나. 아, 그래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오늘 셀터뷰에서 질문을 던질 건 온라인 판매하면 사실 가장 큰 거대 플랫폼이 네이버랑 쿠팡이잖아요. 그럼 이 네이버랑 쿠팡 둘 중에 스마트 스토어와 그 다음에 또 쿠팡 어떤 거를 하는 게 초보자, 초심자에게 좀 더 유리한가? 그래서 여러 강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는 스마트 스토어로 시작해야 된다, 누구는 쿠팡 해야 된다, 누구는 둘 다 해야 된다, 누구는 쿠팡이 안 좋다, 누구는 스마트 스토어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셀터뷰에 마침 두 분께서 저기 지금 우리 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매출이 오르는 스마트 스토어라는 책도 쓰신 저자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 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쿠팡 공식 웹이나 강사이시기 때문에 제가 두 분한테 한번 부탁을 한번 드려봤어요. 그래서 저희 전 대표님한테는 스마트 스토어가 초심자들한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한 쪽만 좀 얘기를 해주셔라 부탁을 드렸고 김 대표님한테는 반대로 우리 전 대표님이 하시는 얘기 중에 이제 항상 명함이 있듯이 반대편으로 스마트 스토어는 이런 게 단점이에요. 이걸 알고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편향된 게 아니라 우리는 초보자들한테 알고 스타트를 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꾸준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잖아요. 이걸 부탁을 드렸고 반대로 김 대표님한테는 쿠팡은 이런 장점이 있어요 라는 거, 전 대표님한테는 쿠팡은 이런 단점들이 있으니까 이걸 알고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제가 두 분께 좀 다른 이야기를 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려봤고요. 그러면 일단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이랑 그냥 동일성상으로 봤을 때 장단점을 따지기 전에 어떤 게 좀 더 편해요? 어떤 게 시작하기에? 싸움 붙이는 거야? 어떤 게 좀 더 시작하기가 편할까요? 시작하기 편하다의 기준이 조금 뭘까요? 그러니까 뭐 매출이 좀 더 빨리 나온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회원 가입부터 해서 뭔가 등록을 하고 일단 뭐 이래야 일단 매출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차고 하더라도 내가 일단 오케이 자 온라인 판매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걸 시작해볼까? 이거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거는 스마트 스토어가 맞나 싶어. 네. 스마트 스토어가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 자체는 명확한 상위 노출 기준이라든지 뭐 키워드라든지 검색에서 나오는 적합도라든지 모든 기준 자체가 거의 완벽하게끔 매뉴얼로 돼 있고 내가 예를 들어 이 컵이라는 상품을 등록했을 때 내가 정확히 내가 등록한 상품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보이거든.
네.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기준을 세우는 데는 처음 초보자들한테는 스마트 스토어를 배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는 그러니까 일단 교육센터라든지 매뉴얼 같은 것이 정확해. 네. 네, 정확하고 뭐 상품 등록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 상품이 뭐 저값도 인기도 신뢰도라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검색을 했을 때 정확히 나온다는 거, 위치가. 그래서 초보분들이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이거를 뭐 디자인이 예쁜 컵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1등에 있다가 판매가 되면서 위로 올라오는 게 보인다든지 네. 그런 성과 측정 같은 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스마트 스토어가. 근데 그러면 쿠팡은 그게 안 돼. 그러면은 쿠팡은 뭐 어떤 것 때문에 안 돼? 스마트 스토어가 그러니까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네. 점에서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매뉴얼이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죠. 장점인데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한테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 중에 그럼 뭐가 더 빨리 뭔가 매출이 나고 성과가 나오냐라고 네. 여쭤보신다면 저는 쿠팡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떤 점이? 왜냐면은요,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 컵을 판다라고 했을 때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검색자에 따라서 검색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정된 순위가 노출이 되거든요. 거기. 네. 근데 쿠팡은 누가 검색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도 나한테 보여지는 상품들의 순위나 노출된 상품들이 다르거든요. 미세하게.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쿠팡 롤링 시스템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는 초보자들한테 취약점으로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말해 고인물들을 넘어서기가 좀 쉽지 않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미 리뷰가 많이 쌓여 있고 판매 이력이 많이 쌓여 있는 셀러들이 상위를 거의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상품을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초보자들한테는 불리한 반면 쿠팡 롤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특수한, 근데 그 롤링 시스템이 정확하게 어떤 로직으로 돌아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네, 그건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라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튼 내 상품, 초보자라고 하더라도 리뷰도 없고 판매 이력도 전혀 없는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쿠팡이 한 번씩 롤링 시스템으로 밀어줄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상품도 1페이지 상단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스마트 스토어에 비해서 확실히 기회가 많다는 점에서는 확실히 유리하죠. 근데 매출이 나와도 왜 매출이 나오는지 잘 모르잖아요, 쿠팡은. 스마트 스토어는 게 명확하거든요.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무슨 말이세요? 그 스마트 스토어는 내가 어떤 키워드로 유입이 됐다는 게 다 오픈이 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게 검은색 예쁜 컵으로 유입이 됐다, 키워드로. 그러면 그 키워드로 얼마만큼 이제 유입이 되고 구매가 됐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거든. 쿠팡은 그게 안 나와. 그러니까 일례로 보면은 내가 팔리긴 팔렸어, 쿠팡에서. 팔리긴 팔렸는데 이게 어떤 연유로 어떤 키워드로 어떻게 팔렸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고객 분석이나 내 상품에 대한 전략을 짜기에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 그치. 그리고 뭐 쿠팡은 사실 데이터비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는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쿠팡도 돈을 내면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 비즈니스 인사이트라고 네. 뭔가 구독제로 네. 쿠팡 내부 데이터를 공개는 하거든요. 근데 네. 그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보 셀러들한테는 그거 비용 자체가 좀 부담스럽긴 하죠. 네, 그래서 그 결과치,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키워드를 타고 내 상품으로 들어와서 결제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게 스마트 스토어에 비해서 어렵기는 하나, 그래도 제가 이제 계속 주장하는 건 네. 어쨌든 노출을 밀어주는, 쿠팡에서 밀어주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왕 내가 이 사업을 시작했고 그래서 나는 뭐 비즈니스 인사이트 한 달에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내고 구독 할 거야. 나 어차피 이 사업 할 거니까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그게 크게 장애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또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고 서치를 해보면 이게 딱 이 두 개가 사실은 메인이고 이 두 개를 붙더라고요. 네이버랑 쿠팡으로 어떤 걸 시작했냐라고 할 때 네이버를 내일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네가 지금 들어가도 안 돼. 이미 고수들의 영역이야. 너도 이미 안 돼. 이거가 지금 꽉 잡혀 있는 논리고 쿠팡 쪽은 여긴 돈 안 쓰면 너는 안 돼. 라는 게 이 두 개가 딱 잡혀 있는 것 같던데 이거는 어떻게? 그게 상품에 따라 다른데 네. 예를 들어 상시 사철 팔리는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자님 논리가 맞아. 네. 왜 그러냐면
그냥 계속 쭉 팔리는 상품들은 검색량이나 모든 게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 로직상 당연히 한번 상위 노출된 게 쭉 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시즌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 여름에 잘 팔리는 물놀이 용품이다 생각하면 오히려 쿠팡의 그런 시스템보다는 스마트 스토어의 왜냐면 판매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네. 시즌 상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스마트 스토어가 훨씬 더 유리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점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상품에 따라 다른 거지. 그러니까 사시사철 팔리는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 스토어가 고인물이 많은데, 지금 판매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즌 상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스마트 스토어가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럼 쿠팡에서는 시즌 상품이 좀 힘든가요? 시즌 상품은 오히려 저는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게, 네. 저는 쿠팡이 또 시즌 상품이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쿠팡,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새 이제 공개되는 통계 데이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쇼핑을 많이 하느냐라고 네. 하는 이런 자료들을 이제 뭐 여론조사나 이런 거를 보면 사실 쿠팡이 압도적이에요.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요가 받쳐주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시즌 상품이든 아니면은 비시즌, 그러니까 시즌을 타지 않는 상품이든 상관없이 쿠팡이 저는 오히려 매출을 내기가 더 쉽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마트 스토어는 시즌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제 생각에는 이게 요새 아마 스마트 스토어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톡톡으로 광고 엄청 오거든요. 네. 뭐 리워드니 트래픽이니 뭐 아니면은 뭐 리뷰 작업 같은 것과 관련된 것들 많이 오는데, 물론 뭐 쿠팡도 그런 게 좀 필요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은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거는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쿠팡이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인 찬스 써서 조금만 리뷰 작업 해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확실히 밀어주는 게 좀 있거든요. 쿠팡의 특성이 초기. 그래서 저는 시즌 상품 하기에도 오히려 스마트 스토어보다는 쿠팡이 저는 오히려 좀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바보 같은 질문인 게, 온라인 셀러를 하고 또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쿠팡이고 네이버든 따질 필요 없이 둘 다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사실 네이버나 쿠팡 번외로 다른 플랫폼들도 사실은 다각화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처음 하는 입장에서 뭔가 스마트 스토어도 등록하고 쿠팡도 등록하고 이것도 등록하고 저것도 등록하고 이게 되게 어려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좀 더 편해요? UI라든지 뭔가 절차라든지 뭐 이런 거는 어떤 게 더 편할까요? 저는 쿠팡이 확실히 편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사실 뭐 비슷비슷한데, 네. 쿠팡이 예를 들면은 상품명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간에 검색어 태그 넣는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저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봤을 때 스마트 스토어는 오히려 상품 하나 등록할 때 준비해야 될 요소들이 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품명 지을 때도 키워드를 어떤 배열로 조합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지 이런 것들까지 좀 디테일하게 볼 것들이 많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쿠팡의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 쿠팡은 솔직히 키워드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크게 노출도나 매출에 좌지우지 되는 플랫폼은 아니에요. 그냥 입력한 데이터 값만 따지나 보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쿠팡 로직은 공개된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스마트 스토어는 상품명을 우리가 뭐 한글 기준으로 50자까지 쓸 수 있는데, 그 안에 글자 수를 몇 글자를 초과하면은 예를 들면 노출 점수의 감점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쿠팡은 상품명도 자동 완성 검색어나 연관 검색어 찾으면은 아주 쉽게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검색에 노출되는 검색어 태그 같은 것도 20개 넣을 수 있는데, 그거 역시도 사실 그냥 뭐 공부하거나 이럴 거 없이, 그런 거 없이 사실 그냥 자동 완성 검색어나 연관 검색어로 내 상품과 연관도가 있는 키워드들로 채워놓으면 되거든요. 사실 그게 다예요,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거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는 예를 들면은 속성값도 넣어줘야 되고 태그도 넣어줘야 되는데, 심지어 태그 같은 경우는 태그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태그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카테고리에 따라서 실제 내 상품에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거 일일이 사실 또 다 확인해 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쿠팡은 그만큼 디테일하진 않아요. 일단은 어쨌든 검색어에 연관 검색어나 자동 완성 검색어로 채워넣기만 하더라도 그걸 쿠팡 시스템이 알아서 분석해가지고 다양한 조합 키워드에서 내 상품을 노출을 시켜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저는 쿠팡이 좀 더 쉽다.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게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부정학 초보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제대로 알고 그래야 앞으로 이제 업을 가든지 쭉 지나가는데 일단 쿠팡은 이제 좀 두리뭉실한 그런 개념이거든요. 두리뭉실한 개념이고 스마트스토어는 좀 정확한 개념이랄까? 그러면 초반에 배울 때는 정확한 개념으로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훨씬 더 기본기가 있어야 효과적이고. 활용을 하든 뭐를 할 수 있다. 그치. 초반에는 좀 빡셀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라톤 뛸 때 처음에 맨 처음 사람들이 49.19 맨 처음에 사람이 뛰다가 죽잖아. 그쵸.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 1km 뛰고 그다음에 5km 뛰고 그다음에 10km 뛰고 20km 뛰고 나는 그 초반에 시작을 할 때 제대로 가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오히려 나중에 멀리 보고 간다고 진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보면은 스마트스토어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 사람이 쿠팡에 시작해서 셀러를 쭉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스마트스토어에서 초반 스토어는 대신에 초반에 탈락은 있어. 초반에 탈락은 있는데, 초반에 탈락을 그 시간을 버티고 나서 일정 궤도에 오르면, 그다음부터는 쭉 자기 사업을 해나가는데, 왜냐면 이미 아는 부분에 자기가 아는 지식의 경험이 쌓여다 보니까 훨씬 더 시너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있는 게 이제 스마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이 내가 상품을 가지고 있는 제조사라든가 아니면은 위탁도 내가 어떤 특정 브랜드나 어쨌든 특정 상품 컨셉을 잡아가지고 그 전문몰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스마트 스토어에서 조금 강점이라고 해야 되나? 좀 잘 되는 상품? 쿠팡에서 좀 잘 되는 상품 이게 좀 갈리나요? 많이 갈리죠. 많이 갈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일단 검색 중심이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 자체가 네이버에 있고 네이버 자체가 이제 포탈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우리가 검색을 하면 부정확한 검색 결과가 나오면 네이버 어떻게 신뢰 안 해? 안 하죠. 신뢰 안 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자체는 정확한 검색을 기반으로 하니까 내가 내 상품에 대한 정확한 키워드라든지 고객이 내 상품 어떤 키워드로 검색할까를 초반에 내 상품을 읽는 사람들이 배우기는 너무 좋은 게 이제 스마트 스토어가 실제로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제 내 제품이 있는 제조사나 브랜드 오너들 같은 경우는 쿠팡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쿠팡이 가지고 있는 사실 그 로켓 배송에 대한 어마어마한 메리트거든요. 그러니까 로켓 배송도 있고 판매자 로켓도 있고 어쨌든 쿠팡에서 내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 파란색 로켓 배송 딱지가 붙어있는 상품도 아마 보셨을 거고 주황색 로켓 그로스 딱지가 붙어있는 상품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진짜 제조사고 브랜드 오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거를 어쨌든 그 쿠팡 쪽에 내가 로켓으로 입점만 시켜놓으면은 사실 나는 어떻게 보면 크게 신경 쓸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죠. 로켓도 광고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기는 하나,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해요. 쿠팡이 마진이 박하기는 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광고비도 쓰고, 그 다음에 로켓 배송을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은 그 쿠팡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급가를 자꾸 이제 낮추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하기는 하나, 하지만 로켓 배송이 일단 입점만 되기만 하면은 물론 뭐 100%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로켓 배송 딱지만 받고 그 다음에 쿠팡에서 로켓으로 상품을 어느 정도 브랜드를 밀어주는 것만 있으면 저는 오히려 빠르게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마켓이 저는 쿠팡이다. 저는 오히려 로켓은 기본적으로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약간 좀 부정적인 면인 자체가 가격 통제력이 제조사한테 없어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마트에서는 얼마에 팔고 있는데 로켓에서는 얼마에 판다든지 그런 거를 이미 못하기 때문에 물론 매출의 안정성은 보장받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격 통제권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뭐 해외 수출을 한다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요즘에 수출 바이어들도 스마트스토어랑 쿠팡 다 검색해 보거든요. 검색해 보는데, 가격이 왜 이래? 그러면, 뭐야. 실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 로켓 입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무나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전제로 말씀드린 게 정말 내가 제조사고,
내가 브랜드 오너면 그나마 그 부분에 대한 컨트롤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니, 그래서 이제 요새는 브랜드 오너나 제조사들도 애초에 어떤 식으로 로켓을 활용을 하냐면 이미 소문이 나 있어요. 아, 이거 로켓 그 BM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중에는 가격 후려치고 막 이런 거 다 알기 때문에 애초에 공급 요율 자체를 굉장히 높게 줘요. 그러니까 가격을 쉽게 무너뜨리지 못하게끔. 물론 이제 그러다가도 결국에는 뭐 잘 팔리고 하면은 이제 압박은 들어오지만, 그래도 브랜드 오너라면은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 하지만 내 브랜드, 내 상품이 아니면 사실 이거는 의미는 없죠. 그러면 지금 쿠팡에서 지금 윙이니 로켓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쿠팡 들어가면 윙도 있고 로켓도 있고 주황색 로켓도 있고 파란색 로켓도 있고 와우도 있고 프레쉬도 있고 뭐 쿠팡 땡땡땡 쿠팡 이게 많더라고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일단은 크게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켓 배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로켓 프레시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식품 카테고리의 로켓 배송이다라고 이제 네. 생각하시면 편하고, 로켓 배송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쿠팡이 직접 이 제품을 매입을 해서 쿠팡이 직접 하느냐, 네. 아니면 단순히 쿠팡 물류창고만 이용해서 판매자들이 쿠팡 물류센터만 이용을 해서 판매를 하느냐의 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뭐 로켓 프레시나 아니면 파란색 로켓 배송 딱지가 붙은 애들은 쿠팡이 그 제품을 직접 제조사나 공급업체한테 매입을 해서 네. 쿠팡이 직접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주황색 판매자 로켓 딱지가 붙은 애들, 요런 색깔이죠. 요런 작품들은 사실상 쿠팡에 납품을 해서 판매하는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이 제품을 가지고 있는 공급업체가 쿠팡 물류 창고에 이 물건을 미리 넣어놓고 네. 주문이 들어오면 그 이후, 주문 이후 뒷단의 처리만 쿠팡이 대행해주고 그거에 대한 수수료만 받는 형태다.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윙은 뭐예요? 윙은 사실 우리가 윙이라고 하고, 네. 사실 윙 판매라고 하는 거는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고요. 쿠팡 본사에서 항상 요구하는 거는, 그거는 쿠팡 마켓플레이스 판매 방식입니다 라고 항상 얘기를 해달라고 저한테도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쿠팡 윙 판매, 즉 마켓플레이스 판매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쇼핑몰에서 물건 주문 처리하고 파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쿠팡에 내 상품만 올려놨을 뿐이지, 주문 들어오거나 하면은 내가 직접 발송하고 포장하고 이거를 내가 모든 주문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판매자가 직접 하는 거, 그냥 그걸 윙 판매 방식 혹은 마켓플레이스 판매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돼요. 그 윙이라는 별칭은 왜 붙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쿠팡 판매자 센터, 그러니까 네. 스마트 스토어든 쿠팡이든 뭐 어느 마켓이든 내가 이제 그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관리하는 그 페이지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게 보면은 쿠팡은 이렇게 접속해 보면 쿠팡 윙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이트 이름 자체, 그러니까 공급업체, 판매사들이 접속해서 내 상품을 실제 판매 관리를 하는 그 사이트 이름이 쿠팡 윙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사람들이 줄여서 그냥 윙 판매다. 이렇게. 그게 대중화된 거. 네, 맞아요. 그럼 쿠팡이 사실 이슈가 되고 뜨게 된 게 사실 로켓 배송이라는 당일 배송, 다음날 배송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네이버도 지금 당일 배송 이런 거 해가지고 쇼핑 보면은 위에 트럭 이렇게 마크 뜨고 나오더라고요. 네이버도 이런 시스템이 있지 않나요? 도착 배송이라고 있는데, 네. 도착 배송 자체는 아직은 이제 일부 좀 선택받은 그런 부분들이 직접 있고, 그것도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물리창고에 네이버랑 계약된 물리창고에 넣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계약된 택배사들이 해서 도착 배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판매 방식이나 그런 부분이 이제 로켓 배송하고는 좀 아무래도 좀 다른? 이제 그런 결이 좀 다른 방법,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로켓 배송은 어차피 로켓 기사들이 오지만, 네. 도착 배송은 어차피 택배사를 활용을 하는 거거든. 택배 기사님들 스케줄이나 그거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쿠팡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좋긴 하지만 가장 좀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그런 게 일단 수수료 부분이거든요.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했을 때 3.3%에 뭐 해서 한 5.3% 정도? 5% 정도 수수료에서 딱 가는데, 쿠팡 많이 나나요? 쿠팡 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거의 2배 이상. 아, 2배 이상이 나나요? 2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위탁 판매를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이 들어가기는 조금 쉽지 않은. 왜냐면, 팔아도 남는 게 없겠네요. 이제 마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큰 약점, 스마트 스토어에 비해서는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쿠팡의 장점이 그로스나 로켓, 물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 자체도, 그로스 수수료도 요즘에 좀 많이 올라서, 기본적으로 30%, 웬만한 30% 육박하고, 로켓 같은 경우 40% 육박을 하니까, 오히려 판매자들한테는 그 쿠팡이라는 그 자체가 좀 자기 가격에서 마진을 많이 떼주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초보자들 입장에서도 오히려 쿠팡의 그 수수료를 보면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난 순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충분하게 연습을 하지 않고 초보자가 다이렉트로 쿠팡에 입점을 하거나 쿠팡으로 뭔가 위탁을 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일단 가장 큰 오류는 뭐냐면 광고 시스템. 네이버 광고 시스템은 정확하거든. 정확해서 몇 번 클릭을 해놨고, 뭐가 됐고 해서, 이제 키워드 중심이고, 물론, 네이버 GF에는 소재 중심이기도 하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100%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얼마를 썼으니까 얼마의 매출이 나왔다? 이제 로아스라는 데 이렇게 100%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내가 2만원짜리를 5,000원 할인해서 15,000원에 팔았어. 근데 내 광고비를 5,000원 썼어. 그럼 곱하기 3, 로아스 300%가 나오는. 2만 원에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15,000원에서 할인된 최종 결제액에서 계산을 하는데, 쿠팡은 내가 2만 원에 등록을 하고 즉시 할인 쿠폰을 붙여서 5,000원에 팔았어. 그럼 15,000원인데, 5,000원 할인을 해서 팔아서 15,000원인데, 로아스 계산은 2만 원에서 돼. 할인 전 가격으로. 그러니까 판매자들은 이걸 되게 착시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실제 우리 그 단톡방에 있는 멤버분도 어떤 분, 쿠팡에서 480만 원어치 매출을 했는데, 광고비로 480만 원이 나간. 이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를 이제 딱 계산을 다시 그래서 실제 로아스를 별도로 계산을 하는데,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 광고 센터만 보고, 잘 팔리네? 그런데 나중에 정산할 때 보니까 돈이 없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쿠팡의 눈속임? 좀 그런 것들이 너무 보이는 거지, 내 눈에는. 저희가 오늘 셀터뷰 방송에서 좀 두 분한테, 약간 재미를 위해서고, 또 정보 전달을 위해서 한쪽에서 좀 편향된 이야기를 해달라고 제가 미리 사전에 좀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럼 반대로 김 대표님은 만약에 초보자가 스마트 스토어로 처음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실수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해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으로 또 될 수가 있는 게, 사실 초보 셀러분들은 이 스마트 스토어 로직이 아무리 공개가 되어 있고 체계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를 이해하시거나 공부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쉬운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 상품을 키워드 발굴을 해서 이 키워드를 정확히 활용을 해서 상품명을 짓고 뭐 태그도 쓰고 속성값도 입력을 하고 한다고 한들, 사실상 노출의 기회를 받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스마트 스토어는 어쨌든 노출이 돼야 팔릴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쿠팡 같은 경우는 상품 등록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키워드를 뭐 분석을 해서 딱히 막 키워드를 어떤 순서로 배열을 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건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품을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접근성이 쉽고, 그리고 어쨌든 저도 이제 교육을 오래 하지만 결국에 이 시장에서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 중에 하나는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성과가 나느냐가 사실 좀 중요하거든요. 내가 스마트 스토어로 상품을 100개를 올리고 200개를 올리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잘못된 방식이어서 주문이 한 건도 안 들어와요. 그럼 사실 이거 나가 떨어지기 쉽거든요, 쇼버셀러들은. 근데 사실 쿠팡은 상대적으로 그런 리스크는 적어요. 내가 뭔가 뭐 키워드 조합을 잘못했거나 뭐 상품명을 잘못 짓거나 이런 것 때문에 내 상품이 노출이 안 되거나 이런 거는 없고, 예를 들면 쿠팡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쿠팡은 광고를 돌리는 게 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쿠팡에서 광고 세팅의 어떤 어려움이나 광고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이제 AI 스마트 광고라는 게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플랫폼에서 상품 광고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상품을 광고를 할지도 내가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키워드에서 광고를 할지도 정하고, 보통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AI 스마트 광고는 예를 들어서 내가 쿠팡에 한 100개 정도 상품을 올려놓으면 쿠팡 시스템이 내가 올려놓은 100개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요 상품, 요 상품, 요 상품은 광고를 돌리면 뭔가 성과가 좀 더 잘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걸 쿠팡이 알아서 판단을 하고 알아서 광고를 돌려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보통 제안을 드리냐면, 일단 쿠팡에서 상품을 올리시고 AI 스마트 광고를 아주 보수적으로 세팅해서 돌리시라. 보수적으로 세팅을 해서 돌렸는데도 예를 들어서 광고를 타고 들어와서 구매 전환이 일어나면 이 상품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그 상품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밀라라고 이제 가르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어쨌든 간에 결론은 성과, 즉 매출, 그게 매출이 크던 작던 상관없이 빠른 매출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쿠팡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버틸 힘이 생기는 거죠. 매출이 나오네. 작더라도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 라고 해서 뭔가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 일종의 그런 것들이 쿠팡의 좀 장점이다. 근데 쿠팡은 사실 초보자분들이 하기가 좀 어렵다는, 좀 뭐라 그래, 좀 초보자를 겁박하는 광고 시스템? 예를 들어, 내가 내가 보통 쿠팡 광고하면 광고를 한번 걸면 이제 3만 원 정도 걸잖아요. 3만 원 로아스 400% 놓으면 로아스 낮추세요. 초반에 할 때. 로아스 300, 대부분의 판매들은 250% 합니다. 낮춰요. 근데 3만 원 쓰잖아요. 3만 원 쓰면 메일이 와서 20% 증액하면 네, 얼마를 네. 더 팔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요. 초보자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야. 아.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따라가다 보면, 이거는 완전히 쿠팡 광고비만 좋은 일? 이거 그냥 쿠팡 광고비도 참 후불제라는 게 참 싫은 게 뭐냐면, 네이버 광고는 선불이거든. 선불이니까 내가 광고비를 얼마 썼다. 이게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기본적으로 내가 돈을 얼마 지출을 했으면 본전 생각이 나거든요. 본전 생각이 나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단 말이 있잖아요. 쿠팡 광고 외상이거든. 지금 돈이 안 들어가. 돈이 안 들어가니까 쿠팡 시스템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2만 원 증액하시면 얼마를 더 판매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거 난 사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왜냐면 그게 보장해주지는 않는데, 그런 말을 함으로써 셀러분들이, 특히 이제 나 경험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알지. 아는데 초보자분들은 그래도 우리나라 분들 있잖아. 처음이니까 플랫폼에서 하는 말을 100% 믿어.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쿠팡에서 플랫폼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나중에 까보면은 정산할 금액이 없는 거지.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쿠팡이 자꾸 광고비를 더 쓰도록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분들은 뭔가 그거를 따라가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죠. 얘가 광고비 증액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증액 안 하면 마치 뭔가 광고가 잘 안 돌아갈 것 같고, 얘가 또 로아스를 낮추라고 하니까 로아스를 얘가 시키는 대로 안 낮추면 광고가 잘 안 돌아갈 것 같고, 막 이런 생각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초보자분들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매월 무료로 웨비나를 합니다. 이렇게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쿠팡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자연스럽게 쭉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거. 이거. 당했네, 이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절대로 쿠팡 광고는 필수여서 물론 돌리기는 하셔야 되나, 쿠팡이 하라는 대로 할 필요는 없다. 저 항상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예산도 이제 처음에 쿠팡 광고 세팅하러 들어가면 막 3만 원 하라 그러고요. 로아스도 무조건 350%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전 절대 하지 마요. 광고비는 그냥 10,000원 처음에. 네, 10,000원부터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로아스도 일단 400% 이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보수적으로 돌리기 시작하시고, 광고가 안 들어간다? 그럼 로아스 조금씩만 낮춰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도 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쿠팡 광고 시스템 자체가 좀 초보자들이 오히려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쿠팡 광고가 돌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클릭률이 나와야 되는데, 쿠팡 광고는 썸네일 정책 자체가 제품 눕기 사진이잖아요. 흰배경의 눕기 사진. 만약에 다른 텍스트나 다른 걸 넣으면은 카테고리에 따라서 광고가 안 도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는 괜찮아. 이런 게 괜찮은데, 건강기능식, 건기식 같은 거 다 박스만 나와. 박스만 나오면 소비자가 어떻게, 박스만 나오면 판매자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획일화된 오히려 그런 거거든요. 그럼 오히려 쿠팡 광고는 알려진 브랜드만
더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지 표현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사용자가 나와서 뭐 맛있는 것도 보여줄 수 있고 그런데 쿠팡 광고 제품 사진만 나와야 되니까 이게 클릭률 자체가 실제 브랜드나 다른 거에 비해서 따라가지 못해서 광고 효율이 안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 거죠. 저희 지금 셀토비 하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40분에 거의 육박하거든요. 와, 그래서 지금 그래? 벌써. 빨리빨리 진도를 빼야 됩니다. 네. 지금 네. 그래서 제가 두 분의 정보가 섞이면 조금 전달이 약할 것 같아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구분 지어서 편향되게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그래 이분 말이 맞는 것 같아. 저분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설득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는 시작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쿠팡으로 시작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뭔가 국어 공부해야지 그러면 과거에는 옛날에는 그럼 국어 사전 먼저 사고 뭐 독서 뭐 글자 써야지 뭐 이렇게 하고 산수 먼저 계산해야지 그럼 계산기사 뭐 이랬듯이 스마트 스토어로 시작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쿠팡으로 시작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스마트 스토어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상품의 키워드를 셀러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우선인 거죠. 왜냐하면 스마트 스토어 자체가 검색 기반에 거의 100% 동일한 키워드만 노출이 돼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상품을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는지 그걸 찾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돼요. 아니, 전 대표님은 초지일관 셀러의 감각과 실력 이거를 계속 원하시네요. 그게 당연히 기본 아니야? 내가 셀러로 예를 들어 내가 공무원이 되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공부해야죠. 공부해서 뭐 해야 돼? 시험 봐야죠. 시험 봐서 붙어야지. 떨어지면 공무원 안 되는 거야. 난 셀러도 그랬으면 좋겠어. 셀러의 자격을 뭔가 시험하는 그런 거? 진짜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요즘 들어 보면은, 사실 또 지난번 나왔던 고액 강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아예 기본이 없는 분들 막연히 부업으로 생각하고 막 달려드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강의 들으면 다 해준다고 그러는데, 막상 보니까 다 안 해줘. 할 수가 없는 영역이야. 그런 것들이 뭐냐면, 셀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해 가야 될 가장 기본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것들 자체가 학습 안 한 채로 넘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쿠팡은 그런 걸 학습을 안 해도 나오긴 나와. 그러니까 나는 쿠팡이 싫은 거야.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오히려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대로 배워서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쿠팡은 뭐 실력 필요 없이 그냥 현금만 충전하고 하면 시작하면 되나요? 유리한 건 맞아요. 아, 그래요? 솔직히. 아, 그래요? 네. 쿠팡 준비하려고 현금만 준비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왜냐면은 네. 쿠팡이라고 하는 플랫폼 자체가 솔직히 광고의 영향이 조금 거의 절대적인 플랫폼이기는 해요. 그 네. 광고를 돌리냐 안 돌리느냐에 따라서 사실 노출도 차이도 좀 크고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뭐 광고비를 내가 쓸 수 있는 만큼의 예산까지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면 유리하시기는 하죠. 그렇긴 한데 쿠팡 판매를 위해서 초보자분들이 준비해야 될 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저는 이거는 뭐 스마트 스토어에도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내가 원가 계산을 좀 그러니까 판매가와 원가, 그러니까 마진율 계산을 좀 할 수 있는 능력은 좀 갖춰야 될 것 같아요. 마진율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커머스에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쿠팡이 됐든 스마트 스토어가 됐든 여기서 내가 물건을 팔리면 수수료가 무슨 수수료가 몇 프로 빠지고 무슨 수수료가 몇 프로 빠지고 배송비에는 또 수수료가 빠지는지 뭐 안 붙는지 뭐 이런 것들조차 전혀 공부를 안 하시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5,000원짜리를 갖고 와서 내가 10,000원에 팔았으니까 5,000원 벌었다! 네, 이렇게만 맞아요. 생각한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거 엠캐터 셀링고에 있어요. 엠캐터 그렇죠. 셀링고에 마진 계산도 되고 로아스까지 나와. 아니, 이렇게 진행자랑 합의되지 않은 PPL 이거 당황스럽습니다. 제 나름대로 지금 이 플롯을 끌고 가고 있는데 지금 사전에 진행자랑 논의되지 않은 PPL. 아니 셀링고에 마진 나오잖아요. 맞아요. 로아스까지 그렇죠. 나와요. 쿠팡 맞습니다. 로아스율.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철저히 내가 물건 하나 팔았을 때 얼마에 팔면 카테고리 수수료가 몇 퍼센트 빠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아까는 물건 팔렸을 때 원가라든지 마진율 계산하는 그 구조 정도는 좀 알고 시작하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쿠팡 같은 경우는 아까 전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수료율이라든지 생각보다 빠지는 돈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물건이 팔려도 이게 내가 진짜 이익이 남는 건지 안 남는 건지 모르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요런 것들, 내가 물건 쿠팡에서 하나 팔렸을 때는 뭐 수수료율이 얼마고 어디서 얼마가 빠지고 뭐 광고비는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 정도는 좀 가지고 들어오셔라. 그렇게만 하신다면 사실 위탁셀러들한테 어차피 가격 경쟁력은 의미가 없거든요. 남한테 받아서 파는 거기 때문에 그건 솔직히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든 쿠팡에서 팔든 사실 무슨 최저가 싸움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시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은 쿠팡이든 스마트 스토어든 위탁셀러들한테는 어차피 의미 없는 것이니 어쨌든 빠지는 마진 구조, 원가 계산할 수 있는 거, 그 정도 눈만 가지시고 일단은 상품 등록하는 거는 상당히 쿠팡은 직관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판매 경험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은 좀 채워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해 안 되는데 자기가 장사를 하는데 이걸 내가 얼마에 팔았을 때 얼마가 남는 거를 계산 안 하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계산하는 게 복잡해. 복잡하기 때문에 아.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대략 나 같은 경우도 대략 하지 그렇죠. 정확한 거를 못 하지. 감으로. 하긴 뭐 내가 소중한 내 상품 한 개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따지겠지만 뭐 이게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되는 순간 그게 복잡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나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플랫폼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쿠팡은 소비자랑 이제나요? 플랫폼이 있고 이쪽에 소비자가 있고 이쪽 셀러가 있어요. 쿠팡은 소비자가 구매하기 편하게 되는 플랫폼인 거고, 스마트스토어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셀러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플랫폼이라 생각을 하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 쿠팡에서 제일 힘든 게 첫 번째가 아이템 위너. 쿠팡의 아이템 위너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이 없으면 도저히 갈 수가 없고, 그리고 악의적으로 묶이는 거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죠. 그런데 이제 초보분들은 내 상품이 없으니까 위탁 판매 쪽을 하다 보니까 내 브랜드가 없으니까 비슷비슷한 중국 상품끼리는 거의 다 묶어버리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 거고, 그 중에서도 가격 경쟁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일 싼 게 좋으니까 비싼 상품 제일 싼 거 사라, 이게 아이템 위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초보 셀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노출될 기회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두 번째, 난 셀러 입장에서 가장 이건 쿠팡을 까는 건 아닌데, 쿠팡 입장에서 셀러 입장에서 뭐냐면, 내가 컵을 팔아. 그러면 비슷한 컵을 밑에 소비자가 구매할 때 가격별로 배치를 해줘. 그러면 나는 광고비 들여서 내 상품 들어왔는데, 소비자는 다른 거 사. 그래서 광고도 보면은 비검색 영역이 있잖아요. 맞아요. 쿠팡 광고는 비검색 영역 때문에 진짜 나 같은 경우도 쿠팡 광고를 10년 넘게 했는데도 쿠팡 광고가 10년은 안 된 것 같아요. 쿠팡 광고가 들어온 지가, 그죠? 그런가요? 네, 10년은 안 됐을 거예요. 쿠팡 처음에 광고 없었으니까. 광고 없이 팔다가 제대로 된 지가 5, 6년 정도? 그때부터 이제 광고가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리고 AI가 되면서 비검색 영역은 알아서 지들이 노출시켜주잖아요. 그런 구자에.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은 하루에 광고비 10만 원 나갔는데 비검색 영역 막 6, 7만 원 나가고. 근데 그걸 세팅을 다시 하려면 엄청난 수고로움이 다시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나는 쿠팡의 셀러의 등구를 빼먹는 그런 플랫폼이 더 가까운.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자한테 혜택은 있는 거지. 더 싼 걸 보여주니까. 소비자한테는 편리한 플랫폼일지는 몰라도 판매자한테는 쉽지 않다. 초보자들한테는 듣기 쉽지 않은 그런 플랫폼을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근데 이제 대표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이템 위너 시스템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쿠팡만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명과 암이 확실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왜 저희 몇 번 셀터뷰 하는 과정에서 PD님 리셀, 코스트코 리셀 이런 거 막 관심 있어서 한번 해볼까 생각하셨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건 있어요. 조금 이름이 알려진 브랜드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코가 됐든 어디가 됐든 내가 어쨌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구할 수만 있으면 바로 매출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미 쿠팡에서 잘 팔고 있는 상품에 내가 아이템 위너 매칭을 걸어가지고 내가 위너를 선점해버리면 그 제품에 대한 모든 매출은 나한테
가져올 수 있는 구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브랜드 상품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이름 없는 중국의 어떤 공산품 말고 뭐 이게 식품이 됐건 뭐가 됐든 상관없이 코스트코든 뭐 어디가 됐든 내가 이 브랜드 상품 좀 싸게 떼올 수 있는 영업 능력이라든지 이런 정보력만 있다라고 하면 이 아이템 위너 매칭을 걸어서 바로 매출 낼 수 있다는 거는 또 쿠팡만의 장점이다. 그래도 셀러가 배우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영업 능력? 물건 싸게 사오는 능력? 네. 저희 늘 그렇듯 네. 시간이 또 벌써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셀터뷰 시간이 또 저희가 이제 마무리될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두 분께 드렸던 그 편향되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던 본인을 풀고 그냥 프리하게 각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한마디씩 하시는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하신다면. 네, 봉인이 해제됐으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스마트 스토어, 쿠팡 둘 다 쉽지 않고요. 네, 둘 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취사 선택을 하는 질문을 항상 저한테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제가 일단 이커머스 사업 시작하려고 하는데 스마트 스토어부터 해야 돼요, 쿠팡부터 해야 돼요 여쭤보시는 분들 많은데 둘 다 하셔야 됩니다. 네, 스마트 스토어도 하시고 쿠팡도 하시고, 그리고 확실한 거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로직 자체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차이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확하게 공부는 좀 하시고, 단 둘 다 하셔라.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은 너무나 큰 양대 산맥이라 제가 알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러면은 3위 하나만 더 한다라고 하면 어떤 거 추천하실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G마켓 옥션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은 솔직히 추천 안 드리고요. 네. 요즘 흔히 얘기하는 버티컬 커머스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티컬 커머스가 뭐냐면 특정 카테고리에 특화된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부분 아시는 게 뭐 무신사 하면은 딱 패션, 네. 오늘의 집 하면은 뭐 인테리어 소품, 뭐 네. 이런 거 떠오르는 것처럼 네. 내가 예를 들어서 관심 있고 취급하는 아이템이 어떤 카테고리냐에 따라서 내가 취급하고 싶은 그 카테고리에 최적화된 버티컬 커머스 하나 정도 건드셔라. 그러니까 내가 쇼파를 팔 거면 네이버 쿠팡은 당연히 팔아야 되는 거고, 오늘의 집에다가 한번 올려봐라. 그렇죠. 이걸 말씀하신 거고. 네, 저는 그렇게 추천합니다. 대표님 마지막 한마디 하신다면. 쿠팡하고 스마트스토어는 다시 얘기할게. 그러니까 스마트스토어니까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은 네. 원래 접근 방법이 완전 상품 소싱부터 다른 방법이거든. 예를 들어 스마트스토어는 데이터 소싱이 가능한 게 키워드를 보고 키워드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 키워드 내가 선점해서 진행해야겠다라는 그런 소싱 방법이 있는 반면에 쿠팡 소싱은 그런 방법보다는 지금 잘 팔리는 거를 빨리 갖다 대는 거. 왜냐면 쿠팡은 기본적으로 쿠팡의 베스트 상품이 이유가 있거든. 그러면 그 상품이 광고가 잘 돌기 때문에 잘 팔리든지, 그러면 그 상품을 빨리 비슷한 상품을 갖다 대는 게 상품 소싱이거든. 그러니까 소싱 방법이 서로 달라.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이. 그런데 마찬가지로 스마트스토어는 키워드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명백히 알 수 있는 반면에 쿠팡은 이게 잘 나가는 상품이네? 그럼 잘 나가는 상품을 분석하려면 어느 정도 내가 상품 번호 눈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초반에는 스마트스토어로 진행을 해서 제대로 한번 배워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진도 적고 광고 돌리기도, 쿠팡이 사실 초보자들이 광고 돌리기 가장 쉽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진짜 완전 쥐약이거든요. 그렇죠. 어렵죠. 그러니까 특히 예전에 작년만 해도 로켓 그로스 때문에 피를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그로스 강의 막 엄청 많아서. 맞아요. 근데 그로스에서 막 물건을 사. 100만 원치 사. 근데 광고 100만 원 몰려. 물건 안 나가. 그럼 얼마 손해 본 거야? 200만 원 손해 본 거야. 쿠팡의 광고 시스템 자체가 초보자가 보기에 만만한 시스템이 아니고 나같이 몇 년 한 사람도 상품마다 틀리게 나타나는 게, 그리고 상품에 따라 틀리지,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리지, 광고 갑자기 안 돌면 왜 안 돌리는지 모르지, 깜깜이 광고. 그러니까 오히려 쿠팡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많겠지만 가장 먼저 배울 때는 스마트스토어에서 먼저 배우고 좀 기본기를 익힌 다음에 판매력을 넓혀가는 게 조금 더 셀러라는 업을 진행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스토어랑 쿠팡, 포메라 사실 플랫폼 거의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매출 순위가 1, 2라고 하면은 네이버랑 쿠팡이죠. 지금은 쿠팡이지. 아니, 그러니까 1, 1이라고 하면. 지금의 쿠팡 2위가 스마트스토어. 네. 그러면은 제가 또 대표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드린다면, 그러면
네이버랑 쿠팡을 제외한 제 세 번째 플랫폼 추천할 게 있으시다면 어떤 건지, 그게 아니라면 네이버랑 쿠팡을 제외한 세 번째로 대표님한테 돈을 벌게 한 플랫폼은 뭔지가 궁금하거든요. 세 사실- 번째를 한다 그러면 어떤 걸 추천하실 건지, 가장 돈이 됐던 세 번째는 어떤 플랫폼에서 돈을 벌죠? 옥션 G마켓 11번가 오픈마켓 시스템은 광고를 100% 해야지만 노출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오래된 상품들이 기득권을 가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진짜 어렵고 요즘에 한때는 재작년만 해도 올웨이즈란 플랫폼에도 많이 됐고 요즘에는 이제 토스가 좀 공격적으로 좀 많이 하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 좀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구자들이 좀 많이 생기니까 나는 신규 플랫폼은 무조건 진입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네이버 쿠팡에서 벗어났을 때 무조건 신규 플랫폼이라면 도전해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내 상품이 있으니까 낚싯대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는 이제 물고기가 많은 데고 뭐 G마켓 옥션 11번가 물고기가 좀 많이 높지만 그래도 낚싯대는 쭉 놓는데 가장 많이 좋은 데가 이제 신규 플랫폼 새로 나오는 플랫폼 같은 경우는 왜 좋으냐면 경쟁이 자꾸 그렇죠. 경쟁력이 없으니까 내가 상품만 조금만 잘 경쟁력 있는 상품만 위탁이든 뭐 그런 거 위탁 판매라든지 수식만 되면은 그런 쪽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저는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은 대신에 신규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그 플랫폼의 재정 상태나 이런 걸 좀 잘 알아보고 접근하셔라 라는 건 저 그냥 딱 한마디 첨언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신규 플랫폼들은 생각보다 정산 이슈 생기는 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팔아도 내 돈을 못 돌려받으면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뭐 위메프 티몬 사태를 겪었던 그 것처럼 거대 기업이 그럴 거라 상상도 안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신규 플랫폼 물론 좋아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으니까 내가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정산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좀 내실이 튼튼한 플랫폼인지 좀 검증은 하고 진입하셔라.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보면은 이런 거 같아요. 우리가 이커머스랑 장거리를 다닐 때 어떨 때는 이제 처음에는 나는 스마트스토어로 시작을 하고 기본기에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 단계에 확장을 하는 게 훨씬 더 기본기를 갖고 좀 탄탄히 매출을 좀 유지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가 또 1시간이 또 거의 꽉 찼기 때문에 대표님이랑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저도 그래요. 저희가 두 분이 체감은 몇 분 정도로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1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저 진짜 한 30분 얘기한 거. 지금 1시간이 거의 다 됐기 나 지금 1시간 더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가 뭐 마무리 인사를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 그냥 약간 마무리에 한 2분 정도는 우리 팟캐스트 감성답게 그냥 수다로 그냥 우리 오늘 주제 얘기 말고 그냥 수다하면서 자연스럽게 한 1, 2분 정도 마무리하면서 자연스럽게 페이드아웃 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좀 나름 포맷을 정해서 해봤는데 소감이 어떠셨어요? 저는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그동안은 사실 공통된 그러니까 소식이 전 대표님 워낙 업력 오래되셨고 저도 이제 사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이 정도 하면은 사실 의견이 크게 갈릴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의 정답지가 뽑혀져 있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좀 공통된 의견만 얘기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좀 의도적으로 일부러 저는 이제 뭐 이쪽 대표님은 이쪽 이렇게 했는데 이 포맷도 또 신선하고 재밌네요. 저는 대표님이 정리하면 대표 이야기하면서 남들 정리된 것도 있고 다음번에는 한번 그럼 중국산하고 국내산하고 한번 해볼까요? 그거 괜찮아요. 네. 중국산 대 국산. 그것도 좋겠네요. 그렇죠. 계속 이런 것만 찾아가야겠네. 그렇죠. 실제 중국에서 셀러 갖고 오시고 또 국내 제조사들 하루에도 수십 명씩 와서 미팅을 하시거든요. 맞네요. 셀러가 중국산을 판매했을 때, 국산을 판매했을 때 어쨌든 그 장단점, 이점 이런 것도 구분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연찮게 또 예고가 돼버렸네. 그러니까. 저희 다음 방송이 됐네요. 뭐 예고를 하려고 짠 건 아니었는데 예고가 됐습니다. 다음 셀터뷰 또 궁금하신 다음 셀터뷰는 궁금하실 게 없네요. 지금 예고가 됐기 때문에 그 주제로 할 것 같고 또 셀터뷰 궁금하신 거 주제 달아주시면은 제가 참고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